컴퓨터 인터페이스 입력 포트와 스위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살펴보시면요. 입력 포트와 핀 레지스터의 관계를 살펴보고요. 핀 레지스터와 스위치의 상태, 그 다음에 스위치를 이용한 LED 제어, 개별 스위치의 상태 확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입력 포트와 핀 레지스터의 관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우리가 입출력 포트를 공부할 때 봤던 회로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입력 포트로 사용했을 때 핀의 논리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왼쪽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DD라는 플립플롭의 출력은 현재 1입니다. 1. 현재 1. 예, 현재 1이어서 가운데 있는 3 스테이터스 버퍼의 버퍼는 출력 상태가 지금 Z 상태입니다. Z 상태. 예, 따라서 핀이라는 이 플립플롭의 출력 Q는 PXN의 논리 상태가 그대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에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 PXN의 논리 상태를 자, 여기다 한번 좀 그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자, 지금 핀 XN의 논리 상태가 외부의 어떤 회로에 의해서 지금 PXN의 상태가 지금 제가 타이밍으로 그렸죠. 빨간색으로 좀 그린 이런 형태가 되어 있다면 이때 핀 레지스터의 값이 어떻게 되느냐, 핀 플립플롭이죠. 플립플롭의 값이 어떻게 되느냐, 요걸 한번 우선 먼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핀이라는 플립플롭은 클럭으로 클럭 IO라는 이 클럭을 받습니다. 시스템 클럭을 받아요. 자, 그래서 이 시스템 클럭이 상승 엣지일 때, 이 시스템 클럭이 상승 엣지일 때, 이때 이 Q 값이 변화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상승 엣지, 자, 여기 이제 상승 엣지가 한 번 있었는데, 예, 요거를 여기 상승 엣지 표시를 먼저 해놓을게요. 자, 이렇게 상승 엣지를 표시를 해놓고, 자, 요 타이밍에 맞춰서 요 플립플롭이죠. D 플립플롭의 입력 D의 상태가 지금 PXN하고 같은 거예요. PXN하고. 자, 그래서 이때 요 QN이죠. 여기 QN이라고 해놨어요. 요 QN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자, 먼저 첫 번째는 PXN이 0이니까 QN도 0이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0이에요. 자, 세 번째도 0이고요. 자, 네 번째 여기서 자, 요게 입력이 1이 됐죠? 지금 D의 입력이 1이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1이 되고요. 자, 여기도 1, 1이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1을 유지해요. 자, 그러다가 자, 요번에 자, 여기 카운터를 써볼까요? 하나, 둘, 셋,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12개. 자, 일곱 번째 엣지에서 다시 입력이 0으로 바뀌네요.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쭉 0으로 바뀌어요. 자, 그러면 Q는 요런 형태가 되겠죠. 요런 형태. 예, 클럭 IO에 동기화돼서 출력이 요런 형태가 돼요. 입력 파형이 조금 더 길죠. 입력 파형의 하이 구간이 좀 길지만 실제 출력은 예, 이 클럭의 동기가 맞아. 아, 여기서 이렇게 금방 내려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0이 아니죠. 제가 잘못 그렸네요. 자, 여기서 0이 아니고 이게 길어지죠. 여기까지 가죠.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자, 그래서 약간 이제 입력보다는 약간 뒤로 이제 지연되는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서 이제 동기화가 되는 거예요. 동기화. 예. 자,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Q 출력은 이런 형태가 됐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요 지금 3 스테이트 버퍼가 하나 있어요. 요 그러니까 핀 플립플롭의 출력단에 이 3 스테이트 버퍼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3 스테이트 버퍼. 예, 그래서 Q는 여기 핀 플립플롭의 출력은 지금 3 스테이트 버퍼의 입력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이 3CS 버퍼의 출력은 이게 내부 데이터 버스예요. 내부 데이터. 이 프로세서 MCU죠. MCU 내부의 데이터 버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내부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요 지금 핀이 핀 2라고 가정하면 뭐 변수 스위치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했어요. 그리고 pin2 해가지고 이렇게 문장을 하나 만들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요 문장이 실행될 때 핀 2에서 값을 읽어다가 이쪽 스위치라는 변수에다 값을 쓰는 거예요. 이때 순간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 요 RX 핀 X라는 요 신호가 활성화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자, 요렇게 0으로 있다가 평소에 0으로 있다가 이렇게 하이로 딱 읽혀요. 요때 요 핀의 상태를 읽어가는 거예요. 요때 자, 여기 이제 또 한 번 핀의 상태를 읽어가죠. 두 번 읽어가죠. 그죠? 예. 자, 요때 그러면은 DN은 이전까지는 뭔지는 몰라요. 여기 전까지는 이전까지는 1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겠죠. 자, 요때까지는 모르지만 자, 여기 RD 핀이 하이로 있을 때, 요 하이로 있을 때는 QN이 그대로 통과가 되겠죠. 그래서 요때는 하이가 되겠죠. 때는 여기까지는 하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엔 또 몰라요. 이게 여기까지는 뭐 어떤 값이 있을지 몰라요. 자, 그렇지만 여기가 또 하이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하이가 됐을 때는 이때는 또 로우로 이렇게 유지가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요 핀이라는 요 플립플롭은 요 시스템 클럭에 맞춰서 외부 단자의 실제 논리 값을 그대로 반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타이밍에 핀 2에 핀에 이 값을 읽어오게 되면 그때 상태를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드웨어적인 구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만약에 이 IO 포트에다가 입력 포트에다가 우리가 스위치를 만약에 연결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입력 포트에다가 이렇게 풀업 저항이 연결된 스위치를 연결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스위치가 오프됐을 때하고 스위치가 온 됐을 때하고 온 됐을 때 좀 차이가 있겠죠. 스위치가 오프됐을 때는 자, 이쪽 PXN의 값이 요게 VCC가 되겠죠. VCC. 그러니까 논리로는 1이 되는 거죠. 1. 논리가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1인 상태가 계속적으로 어떻게 돼요? 핀이라는 플립플롭의 이 D, 입력이죠, 입력. 핀이라는 플립플롭의 입력으로 계속 들어가겠죠. 1이라는 값이 계속 들어가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럭, 앞에서 보셨던 이 클럭 IO도 계속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QN은 1을 계속 유지하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스위치를 ON 했어요. 스위치를 ON 하게 되면 자, PXN에 연결된 PXN의 값은 0으로 바뀌겠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QN도 어떻게 해요? 0으로 바뀌겠죠.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런 이제 그림으로만 보면은 요거는 좀 이해가 안 돼서 타이밍으로 한번 볼게요. 타이밍으로. 자, 요 각각을 한번 타이밍으로 그려보자고요. 앞에서 본 거랑 거의 동일해요. 자, 스위치가 먼저 ON 됐을 때, 자, 여기는 스위치가 오프 됐을 때고, 이쪽은 ON이 됐을 때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자, 평소에 어떻게 읽게요? 평소에 PXN은 지금 스위치가 오프 됐을 때는 여기 하이로 있다 그랬죠? 하이. 자, 이렇게 하이로 있어요. 하이로 있다가 스위치를 눌렀어요. 그러면 로우로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서도 본 것처럼 상승 엣지, 클럭이 상승 엣지가 발생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핀이라는 요 플립플롭의 출력이 갱신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갱신되냐면 PXN의 값하고 동일하게 갱신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하이. 자, 여기까지는 계속 하이를 유지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너무 위쪽에다 그려서 표가 안 나겠네. 자, 이거를 지운다는 게 자, 여기까지는 그냥 하이를 쭉 유지할 거예요. 그죠?
예, 여기까지도 하이를 유지하고 여기서 로우로 떨어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로우로 쭉 유지가 될 거예요. 그죠? 예. 자, 요 이제 클럭에 맞춰서 상태 QN의 상태가 바뀌겠죠. 그죠? 예.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C 프로그램에서 만약에 이 값을 읽었다. 이 핀이라는 레지스터의 값을 읽었다. 그러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읽는 시그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읽는 클럭이죠. 이것도 하나의 리드 클럭이 나오는 거예요. 리드 클럭. 그러면 DN에는 이전 상태는 뭔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서는 하이로 나타나고 첫 번째 리드에서는 하이로 나타나고 두 번째 리드에서는 로우로 나타나겠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회로를 보고 스위치가 눌렸을 때 0이라는 거 미리 그런 거는 사전에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핀이란 값을 읽었을 때 얘가 0이면 스위치가 눌렸다. 1이면 아, 스위치 아직 안 눌렀다. 이런 걸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풀다운 저항이 연결됐을 때요. 풀다운 저항이 연결됐을 때 풀다운 저항이 연결됐을 때는 평소에는 0으로 읽히겠죠. 평소에 논리가 0으로 읽힐 거고 그 다음에 스위치를 눌렀을 때는 논리 1로 읽히겠죠. 그죠? 자, 같은 방법으로 이것도 타이밍으로 보면 자, PXN이 평소에 자, 이것도 반으로 좀 나눠 볼게요. 반 정도로 이렇게 좀 잘라 가지고 자, 여기는 스위치가 오프인 상태고 여기는 온인 상태라고 보자고요. 자, 그럼 PXN이 처음에 얘는 오프일 때가 0이죠. 자, 0으로 있다가 스위치를 눌렀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하이로 올라오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이 타이밍에 맞춰서 자, 요 상승 엣지 타이밍에 맞춰서 예, QN 값이 바뀌겠죠. QN 값이 자, QN 값이 자, 여기는 지금 현재 PXN이 0이기 때문에 0을 유지할 거예요. 자,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 0을 유지하겠죠. 자, 여기서 이제 하이가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0이었고 자, 그럼 여기서 쭉 하이로 유지되겠죠. 자,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리드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이 핀 레지스터를 읽었어요. 두 번 읽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리드 클락이 두 번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때 DN에는 자, 첫 번째 거는 0이라고 나올 거고요. 두 번째는 하이로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때는 이 회로 같은 경우는 하이로 나타냈을 때가 스위치를 누른 거고 스위치가 온이 된 거고 로우로 나타냈을 때가 스위치가 오프가 된 거죠. 그죠? 그죠? 자, 이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오히려 여러분이 핀 레지스터를 이해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했고요. 자, 간단하게 한번 문제를 한번 간단하게 하나 풀어보자고요. 자, 다음 회로를 보고 핀 C의 상태를 적으시오. 이런 문제예요. 자, 왼쪽에 1번 같은 경우는 풀 다운 저항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고요. 오른쪽에 오른쪽 회로 같은 경우는 풀업 저항이 연결된 상태죠. 자, 풀 다운 저항이 연결된 상태에서는 평소 스위치가 오프됐을 때는 0으로 읽히고 스위치가 눌리면 1로 읽히죠. 그죠? 자, 여기 이제 비트 번호 좀 확인하시고요. 스위치 0번이 비트 0번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요. 자, 보시면 스위치 0번부터 3번까지는 지금 온인 상태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1로 읽히겠죠. 핀 C에서. 그죠? 그 다음에 4, 5, 6, 7번은 지금 오프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0으로 읽히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거는 한번 보자고요. 이건 풀업 저항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1로 읽히고 스위치를 누르면 0으로 읽혀요. 자, 얘는 어떻게 됐냐면 스위치의 짝수 번호는 온이고 홀수 번호는 오프 상태예요. 그죠? 자, 그래서 온이면은 0이 된다 그랬죠? 자, 온, 오프. 그래서 0101. 자, 그래서 0번은 지금 스위치가 눌려 있으니까 0. 1번, 스위치 1번은 오프 상태니까 1. 그다음에 2번은 온돼 있으니까 0이고 그 다음에 3번 오프되어 있으니까 1이고요. 4번 온되어 있으니까 0이죠. 이거 0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어떻게 되냐? 오프되어 있으니까 1. 자, 6번 온되어 있으니까 0. 7번 오프되어 있으니까 1.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읽힌다는 거예요.
예. 자, 자, 이번에는 뭐 이게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예, 간단한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요거는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어, 다음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스위치 N을 누르면 LED N이 켜지고 놓으면 꺼지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스위치 N, 스위치 0번을 누르면 LED 0번이 켜지게 하라는 거예요. 스위치 0번을 누르면 LED 0번이 켜지고 스위치 0번을 또 놓으면 0번이 꺼지고 별거 없죠. 8개를 동시에 다 누르면 8개가 다 켜지고 4개가 눌러졌으면 4개만 켜지고 나머지는 꺼지는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자 이거예요. 자, 우선 생각할 게 스위치가 온오프 됐을 때의 논리 상태하고 그 다음에 LED가 온오프 됐을 때의 논리 상태를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회로 같은 경우는 풀 다운 저항이 연결되어 있는 회로예요. 풀 다운 저항. 자, 그래서 스위치는 평소에는 논리 0인 상태가 되겠죠. 오프일 때는 0이고 온일 때는 1로 되네요. 자, LED는 어떤가 볼까요? LED. 자, LED는 논리 0에서 켜져요. 논리 0에서 켜지고 논리 1에서 오프가 되는 이런 회로예요. 그러면 스위치를 눌렀을 때, 우리가 스위치를 눌렀을 때 LED가 켜지게 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스위치가 눌려졌을 때 LED가 켜지게 하려면 스위치를 누르면 이때 핀 C의 값은 뭐가 되죠? 스위치가 눌렸을 때 핀 C. 자, 스위치 0번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스위치 0번 핀 C의 상태가 어떻게 돼요? 스위치 0번 얘를 딱 눌렀다. 그러면 1로 읽히는 거죠? 1. 그죠? 예. 그 값을 활용해서 LED 0번을 키려고 하는 건데, 자, 스위치를 눌렀을 때는 1이에요. 이걸 포트 D에다가 다이렉트로 보내면 LED가 오히려 꺼지겠죠. 켜지는 게 아니고. 그죠? 예, 어떻게 해줘야 되죠? 이거 반전시켜야 되죠. 반전. 스위치가 눌려서 논리 상태가 1인 거를 반대로 해서 LED 포트 D에다가 넣어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회로를 잘 보시면 회로에 스위치 8개, LED 8개가 연결되어 있죠. 그죠? 예.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핀이라는 레지스터의 값은 한 번에 8개씩 읽을 수밖에 없죠. 4개를 읽거나 하나를 읽거나 뭐 우리가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죠? 한 번에 무조건 8개씩 읽어야 돼요. 그리고 LED도 똑같아요. LED도 8개씩 그냥 쓸 수밖에 없죠. 그죠? 8개를 동시에 켜고 LED를 온 오프는 할 수 있는데 포트 D에다가 우리가 8비트를 동시에 쓰게 되죠. 동시에 요걸 감안해서 좀 프로그램을 짜야 돼요. 자, 그래서 소스 코드를 한번 완성을 해 보자고요. 자, 지금 우선 이제 미완성 코드예요. 미완성 코드. 자, 먼저 우리가 포트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포트의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 그랬죠. 포트의 방향. 그래서 포트의 방향부터 한번 보자고요. 자, 우선 포트 C는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인풋으로 놔야 되겠죠. 이거는 입력이고, 그 다음에 포트 D는 요건 LED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출력으로 놔야 되겠죠. 자, 그래서 포트 C는 지금 입력으로 되어 있고요. 포트 D는 모든 8개 모든 방향이 출력이 되도록 0x FF로 놔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주석에다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포트 D는 처음에 모든 LED를 꺼라, 오프 시켜라, 이제 이렇게 해놨어요. 예, 자, 여기 이제 오프 시키려면 어떻게 되나요? 이 LED를 전부 다 끄려면 포트 D에다가 어떤 값을 줘야 되죠? 오프가 되려면 0을 주면은 켜지고 1을 줘야 꺼지네요. 그럼 전부 끌라니까 FF를 줘야 되겠네요. 자, 얘도 그럼 FF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스위치를 눌린 LED만 켜지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한 줄에 가능하대요. 한 줄에 가능하대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위치 상태인데 지금 스위치가 포트 C에 연결되어 있어요. 포트 C에. 그래서 우리가 핀 C를 읽으면 8개 스위치 상태를 다 읽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LED 8개를 켜고 끄는 것도 포트 D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주면
LED를 켜고 LED를 8개 LED를 켜고 끌 수가 있어요. 동시에 켜고 끝나는 동시에 뭐 한꺼번에 다 킨다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켜고 원하지 않는 거는 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어떤 식으로 해줘야 되냐? 우선 앞에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 서로 지금 논리 상태가 다르죠. 논리 상태가 자 스위치가 눌렸을 때 켜져야 되는데 스위치가 눌렸을 때 얘는 1이고 그죠? 스위치는 논리 상태 1이에요. 근데 LED는 1에서 오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반전시켜야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주냐면 우선은 핀C를 읽어와요. 핀C 값을 읽어오고 얘를 비트낫이라고 그러죠. 비트낫을 해주는 거예요. 비트낫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모든 비트가 반대가 돼버리겠죠. 읽어온 거에 반대가 되겠죠. 요거를 포트 뒤에다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스위치를 눌렀을 때 해당 LED가 켜지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 어려운 프로그램은 아니죠. 자, 그러면 또 다른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요번에는 풀업 저항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풀업 저항. 요번에는 풀업 저항이 연결되어 있고, LED가 반대로 되어 있네요. 또, 요번에는 LED가 1에서 켜지고 0에서 꺼지는 이런 회로예요. 자, 그러면 얘는 또 어떨까요? 얘는 스위치가 ON일 때 어떻게 돼요? 스위치가 ON일 때 논리 상태가 0이에요. 자, 그 다음에 LED는 또 1에서 켜져요. 그럼 아까랑 같은 상태죠? 앞에서 본 거랑. 그죠? 같은 프로그램이라면 스위치 N을 눌렀을 때 누르면 LED가 켜지고 꺼지는 거라면 얘도 프로그램 코드가 거의 동일하겠죠. 그죠? 그래서 스위치의 상태, 스위치가 눌렸을 때 0이고 떨어지면 1이고 자, 그래서 눌렸을 때는 켜져야 되고 놓으면 꺼져야 돼요. 눌렀는데 여기가 0이에요. 지금 논리 상태가 0일 때 LED를 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다가 우리가 뭐가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요. 요 사이에다가 인버터를 달았다.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 인버터를 달면 우리가 스위치가 눌리면 LED가 켜질 거고 스위치가 떨어지면 LED가 꺼지는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이 인버터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인버터 역할을 시어너의 이 연산자가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얘도 소스 코드를 완성해 보면 우선 포트 C에 LED가 LED는 포트 A에 연결되어 있네요. 그죠? LED가 지금 포트 A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포트 C는 이거는 입력이죠. 자, 요거는 출력. 그래서 0xFF. 자, 근데 포트 A에 LED를 모두 끌 거예요. 자, 얘는 0에서 꺼지고 1에서 켜지는 형태죠. 자, 그래서 여기도 0x00 넣어주면 되겠죠. 자, 얘는 아까랑 똑같이 자, 핀 뭐를 읽어야 돼요? 스위치가 어디 연결되어 있죠? 스위치 C에 연결되어 있죠. C. 그래서 핀 C를 읽어주면 되죠. 핀 C를 컴플리먼트 시켜주면 되죠. 1에 보수 취하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프로그램 짤 수가 있어요. 크게 어려운 프로그램은 아니죠. 자, 아주 간단하게 스위치를 활용해서 LED 켜고 끈 거예요. 아직까지는 뭐 if문을 집어넣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자, 이렇게 이제 LED를 켤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스위치의 상태, 개별 스위치의 상태를 확인을 해서 우리가 어떤 뭐 LED를 켜고 끄는 거를 조금 더 좀 뭐랄까요? 확장한다 할까요? 조금 기능을 조금 더 스마트하게 좀 바꿔보자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우선은 비트 엔드 연산이라는 걸 좀 써야 돼요. 비트 엔드를 쓰는 이유는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었지만 if문에 여기 조건식이 들어가죠. 조건식. if문의 조건식. 자, 이 조건식에 이 if문은 원칙적으로는 조건식의 결과가 true, false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true면 이 if문 바로 밑에 있는 이 블럭을 실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건너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 조건식이 true, false가 안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실제 그렇게까지 문법이 까다롭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건식의 결과가 0이면 false, 0이 아니면 true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0이 아닌 값은 무조건 true로 인식하고요. 0이면 false로 인식해요. 그래서 조건식에다가 우리가 상수를 넣어도 되고 변수 값을 넣어도 돼요. 그리고 어떤 수식을 넣어도 돼요. 수식을 넣어서 그 연산 결과가 0이면 false가 되는 거고 0이 아니면 true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비트 연산을 하게 되면 뭐 그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 결과가 0이면 false가 되는 거고 0이 아니면 true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스위치를 사용하는데 왜 비트 연산을 쓰느냐? 자, 앞에 회로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 하나의 포트에 스위치를 8개를 달아놨어요. 8개. 앞에 여기 보시면 포트 C에다가 스위치 8개를 달아놨어요. 자, 이 상황에서 스위치 0번이 ON인지 OFF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혹은 스위치 4번이 ON인지 OFF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다른 스위치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스위치 4번 혹은 스위치 2번 혹은 스위치 7번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이 스위치 4번이 ON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나머지는 배제를 시키는 게 좋겠죠. 나머지 스위치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4번이 ON인지 OFF인지 이것만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이 포트 C에 연결되어 있는 논리 상태를 읽기 위해서는 핀 C를 읽어야 돼요. 근데 핀 C에는 8개의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의 상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핀 C에 4번만 이렇게 딱 끄집어내 가지고 상태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MCU는 예전에 801 같은 경우는 비트 단위의 연산이라는 게 있어서 비트 단위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 메갈리팔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물론 있긴 한데 이게 그 옛날 버전은 확인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뭐라 그래야 되나 영역이 딱 정해져 있어요. 비트 단위의 그 값을 읽고 쓸 수 있는 영역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러니까 대부분 거의 못 읽는다라고 봐야 돼요. 처음에 이제 칩을 설계할 때 그렇게 만들어 놔서 그런지 영역이 굉장히 작아요. 비트 단위로 읽을 수 있는 영역이.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비트 단위로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연산을 통해서 특정 비트가 1인지 0인지를 읽어 와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4번 비트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4번 비트를 빼고 나머지 비트는 전부 0으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전부 0이 되도록 만들어 버리면 그러면 전부 나머지 7비트가 0이니까 나올 수 있는 경우에는 두 가지가 되겠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비트 엔드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예를 보시면 4번 비트를 예로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상이 있어요. 어떤 대상. 이 대상에 대해서 이 대상의 4번 비트가 1인지 0인지 이것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대상을 그대로 쓸 수는 없고 가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가공했냐면 이 대상이 되는 레지스터는 이제 변수가 되겠죠. 자, 이 대상이 되는 변수하고 어떤 비트 마스크 값을 비트 엔드 시켜요. 자, 이럴 때 이제 마스크 패턴을 어떻게 줬냐면 내가 원하는 비트만 1로 놓고 나머지는 전부 0으로 놓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0으로 놓은 비트 마스크를 0으로 놓은 비트는 전부 0이 될 거고요. 1로 놓은 것만 원래 대상이 갖고 있던 그 값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예로 비트 4번을 했는데 이렇게 비트 연산을 하고 나면 두 가지 중에 하나, 경우의 수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나타나요. 그래서 모든 비트가 0이거나 4번 비트만 1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돼요. 그렇죠? 자, 이 비트 연산을 하는 문장이 바로 요 if문, 오른쪽에 있는 요 if문이에요. 자, 이 예에서는 만약에 핀 2에 연결되어 있다, 스위치가 핀 2에 8개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핀 2하고 자, 4번 비트가 요거죠. 자, 4번 비트가 1일 때 요거를 16진수로 보면 10가 되죠. 10. 0x10.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비트 엔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스위치의 상태에 따라서 요 값이 0x10이거나 요 값이 0x10이거나
0x 00 둘 중에 하나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0x10이라는 얘기는 핀 4번이 어떻게 논리 1인다. 지금 현재 만약에 펄스가 됐다, else 문이 시작됐다 그런 얘기는 핀 4번의 논리값이 0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비트엔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필요 없는 부분을 전부 마스크 시켜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통과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펌웨어 쪽에서는 많이 쓰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요 비트엔드를 이용하면 우리가 0번 비트, 3번 비트, 어떤 비트든 그 비트가 논리 1인지 0인지 요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죠? 예. 자, 여기는 제가 지금 헥사로 표시를 해놨는데, 요거는 헥사로 표시를 했는데, 헥사가 가독성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대신에 이렇게 시프트 연산을 쓸 수도 있어요. 요거 대신에 3번 비트면 1, 시프트 3 이렇게 하면 3번 비트가 1이 돼요. 패턴이 이렇게 하면 요런 패턴이 나타나요. 자, 요거랑 똑같아요. 자, 그럼 만약에 내가 5번 비트가 1인 5번 비트를 확인하고 싶다. 핀 C의 5번 비트를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1 시프트 5 이렇게 해서 요거하고 핀 C를 비트엔드 해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주면 5번 비트가 1인지 0인지 요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간단하죠? 안 간단한가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이제 앞에서 보신 거를 조금 이해하셨는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조건을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 if문을 한번 만드는 거예요. if문을 요런 연습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C 언어 같은 게 좀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요런 연습을 좀 하시면 좀 더 C 언어가 좀 쉬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첫 번째 거 핀 2에 6번 비트가 1일 때 true가 되는 문장을 만들라는 거예요. if문을 만드는데, 자, 그래서 if, 자, 요 가로에 들어가는 걸 만들어야 되겠죠? 자, 핀 2에, 자, 6번 비트라고 그랬어요. 자, 비트엔드 해야 되죠? 6번 비트만 통과하고 나머지는 다 막아버려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6번 비트가 1일 때, 그래서 1, 시프트 6,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이러면 첫 번째 건 끝난 거예요.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핀 F의 2번 비트가 1일 때, 뭐 이것도 if 핀 F 좀 타블렛이 좀 잘 안 써지네요. 핀 F의 앰퍼샌드 자 1 시프트 2 자 이렇게 해놓으면 두 번째 거 됐어요. 자, 세 번째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랑 좀 다르죠. 핀 C의 1번 비트가 0일 때 true가 되게 만들래요. 0일 때. 핀 C의 1번 비트가 0일 때 true가 되게 만들래요. 자, 그러면 우선은 비트 연산부터 해놓고 보자고요. 비트 연산 해놓고. 자, 비트 연산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비트 연산. 비트 연산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핀 C의 앰퍼샌드 어떻게 돼요? 1 시프트 1이네요. 1번 비트니까. 자, 이러면 이렇게 하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어떤 거예요?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라 그랬죠? 자, 0, 0, 0, 0, 0, 0, 0, 0, 0 하고 0, 0, 0, 0, 0, 0, 1, 0. 이 둘 중에 하나죠. 그죠? 근데 이 중에 어떤 거를 true로 만들라는 거예요? 위에 거를 true가 되게 만들라는 거죠. 0일 때 true가 되게. 그러니까 이 문장을 그대로 if문에 쓰면 false가 돼버리죠.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 이거를 true로 만드는 두 가지 방법. 어떤 거냐면, 자, 핀 C에 앰퍼샌드 1 시프트 1. 자, 요거를 이 값이 0이냐 if문에다 이렇게 집어넣는 방법이에요. 자, 요거는 딱 눈에 들어오죠. 아, 이 비트엔드의 값이 0이냐? 이 비트엔드의 값이 0이냐? 맞네. 그럼 0이면 true가 되겠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자, 첫 번째 방법은 이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자, 논리 부정을 하는 거예요. 자, 똑같아요. 핀 C에 앰퍼샌드 1 시프트 1. 자, 이 전체를 논리 부정을 하는 거예요. 논리 부정. 자, 얘를 값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논리 상태로 취급하는 거예요. 0이 아니면 무조건 true라고 그랬죠. 논리 상태로 변경할 때 0이면 false고.
그러면 0이면 false니까 false로 논리 부정하면 true가 되잖아요. 그죠? 자, 그죠? 예, 요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앞에 1일 때, 6번 비트가 1일 때, 뭐 이때는 뒤에다가 제가 equal 뭐라고 값을 안 넣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 문장을 보고, 자, 1일 때 true가 되게 만드세요. 그러면 이거 0 대신 여기다 1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맞아요. 달라져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세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자, 이거 1 아니죠? 그죠? 자, 0이거나 0이 아닌 값이 나와요. 이거는 0x02가 되죠. 그래서 절대 여기다 1을 써버리면 어떻게 안 맞아요. 만약에 1일 때도 나는 equal 이렇게 관계연산자를 넣어서 하겠다. 그러면 여기다도 1 shift 1 뭐 이런 식으로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이 펌웨어나 프로그램 짤 때 불필요한 코드를 좀 빼는 경향이 좀 있어요. 가독성도 중요하지만 많이 짜다 보면 어차피 이거 이제 눈에 보면 다 이해가 되는 것들이라, 프로그램 짜는 분들은 이제 이해가 되는 것들이라, 초보자를 위해서 equal 뭐 여기다 값을 쓰지 않고 그냥 이거 0 아니니까 true가 되겠네 하고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시험 같은 걸 보다 보면 여기다가 이거 0일 때는 0 넣어야 되지, 그러면 1일 때는 여기다 1 넣어야 되나 보다 하고 1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1을 넣으실 필요 없어요. 1 넣지 말고 요걸 넣어야 돼요. 만약에 1일 때로 한다 그러면. 예,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요거 좀 지울게요. 자, 이쪽은 좀 지울게요. 자, 이번에는 조건이 두 가지인 경우에 조건이 두 가지예요. 자, 보시면 핀 A에 3번 비트가 1이고 핀 D에 4번 비트가 0일 때, 그러니까 조건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고라고 돼 있죠. 이고니까 두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if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두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논리 AND가 들어가야 돼요. 논리 AND. 자, 논리 AND가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자, 여기 왼쪽은 자, 핀 A 앰퍼샌드, 자, 비트 3번이 1이냐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비트 3번. 자, 요거 이제 가로로 좀 묶어 놓을게요. 우선순위 따져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자, 여기는 핀 D에 앰퍼샌드 1 시프트 4번 비트가 0이냐고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자, 얘를 equal 0 이렇게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 느낌표 붙여서 논리 부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자, 얘네는 반드시 요 중간에 논리 연산이 들어가야 돼요. 논리 연산. 그죠? 예, 5번은 어떻게 될까요? 5번. 이거 전체 이제 if문으로 묶어주면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어떻게 되나요? 5번은 이거나예요. 이거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 참이 되게 만들라는 얘기예요. 자, 얘는 이거였고 얘는 이거나. 자, 핀 B의 7번 비트가 0이거나 핀 E의 5번 비트가 1일 때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true가 되면 참이 되는 문장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논리 오화가 들어가야 되죠. 논리 오화가 들어가야 돼요. 자, 여기는 0이네요. 자, 그래서 핀 B에 앰퍼샌드 1 시프트 7번 비트. 자, 이거를 논리 부정을 할게요. 논리 부정한 거하고, 자, 핀 2에 5번 비트가 1일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문을 만들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죠. 요거는 좀 연습이 진짜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요거 비트 이렇게 순서 바꿔가면서 0, 1 바꿔가면서 몇 번 문장 만들어 보시면 금방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좀 연습을 좀 해주세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런 거는 좀 연습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프로그램이에요. 조금 다른 프로그램.
자, 스위치 0번을, 스위치가 지금, 자, 요 회로는 우리 지금 보드하고 똑같아요. 보드하고 똑같은 회로예요. 그래서 스위치 0번을 누르면, LED 0에서 3, 그러니까 하위 4비트의 LED가 켜지고요. 스위치 1번을 누르면 상위 4비트가 켜지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스위치가 눌렀을 때요. 예, 스위치를 떼면 당연히 해당 LED가 꺼져야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러니까 그림으로 이제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스위치 0번이 눌리면 하위 4비트가 켜지고, 스위치 1번이 눌리면 상위 4비트가 켜지는 거예요. 자, 둘 다 눌렀을 땐 둘 다 켜져 있어야 되겠죠? 예. 자, 그럼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짜느냐? 요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우선은, 예, 여기 미완성 코드를 한번 보자고요. 우선은, 스위치가 포트 D에 연결되어 있죠. 포트 D에, 포트 2에. 자, 근데 포트 456만 쓰네요. 456. 예, 근데 0123이 없어요. 0123. 자, 이렇게 없을 때는 인풋 모드를 해줘야 돼요. 인풋 모드. 인풋 모드가 제일 안전해요. 예, 출력 모드로 놓으시면 안 되고 인풋 모드로 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DDR2는 0x00 해서 입력 모드로 놓고요. 그 다음에 포트 A. 포트 A는 LED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건 출력으로 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모든 LED 처음에 이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자, LED가 1에서 켜지는 회로기 때문에 1에서 켜지는 회로기 때문에 0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문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자고요. 포문 안에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핀 2에 앰퍼샌드 0x10 이렇게 돼 있어요. 0x10. 0x10은 요거는 1 시프트 4하고 똑같아요. 즉 4번 비트를 보겠다는 거예요. 4번 비트. 4번 비트가 뭐냐? 스위치 0번이 연결되어 있는 데죠. 스위치 0번이 연결되어 있는 회로예요. 자, 그런데 이 회로는 풀업 저항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논리 1로 읽히고 스위치가 눌리면 0으로 읽혀요. 자, 그래서 얘는 4번 비트가 0일 때 true가 되도록 문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죠? 스위치가 눌렸을 때 LED가 켜져야 되니까. 자, 그래서 논리 부정을 했죠. 핀 2에 앰퍼센트 0x10을 한 다음에 그 값을 논리 부정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스위치가 눌렸을 때 ON이 되도록 true가 되게 만들겠다는 거죠. 자, 이때는 뭘 해줘야 되냐면 LED를 켜줘야 되는데 하위 4비트에 있는 LED만 켜야 돼요. 하위 4비트에 있는 LED. 상위 4비트는 건들면 안 돼요. 원래 있던 그대로 냅둬야 돼요. 자, 스위치 0번이 눌린 것만 확인하지 스위치 1번이 눌렸는지 떨어졌는지는 지금 확인 안 하죠. 그죠? 이 프로그램에서 자, 여기 이 부분에서 지금 보시면 스위치 0번만 확인하는 거죠. 스위치 1번은 확인 안 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스위치 지금 1번이 눌렸는지 떨어졌는지 알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내 것만 키고 저쪽 거는 뭐 꺼버린다든가 이러면 또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내 것만 켜야 돼요. 내 것만 킨다. 자, 내가 담당하고 있는 LED만 킨다. 0에서 3번까지만 킨다. 키려면 보니까 얘는 1에서 켜지는 회로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존에 이 가지고 있는 거, 이 포트라는 레지스터가 가지고 있는 값에서 0번에서 3번만 무조건 1로 만들어 버리면 되죠. 456은 포트가 가지고 있던 원래 값을 그대로 내보내주면 돼요. 자, 그래서 무슨 연산을 썼냐면 이거 비트 5화예요. 비트 5화. 비트 5화를 해주는 거예요. 비트 5화. 자, 이거 이제 대입 연산자라고 하는데, 자, 이 연산자는 포트 A 이퀄 포트 A 5화, 예, 여기 밑줄 긋은 거, 요 값을 요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트 A하고 어떤 값을 5화해서 비트 5화해서 다시 포트 A에다 집어넣는다 이런 의미예요. 자, 여기서는 하위 4비트를 1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0x 0f 이렇게 값을 써주는 거예요. 0f. 자, 그 다음에 else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else일 때는 스위치를 놨다는 거죠. 스위치를 놨을 때는 어떻게 돼요? 스위치를 놨을 때는 불을 꺼야죠. 거꾸로. 그죠? 하위 4비트의 LED를 꺼야 돼요. 그리고 상위 4비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위치 1이 눌렸는지 떨어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상위 4비트는 건들면 안 돼요. 원래 그대로.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뭘 썼냐면 else에서는 비트 엔드 연산을 쓰죠. 비트 엔드.
예, 비트엔드. 자, 그래서 여기는 하위 4비트만 꺼야 돼요. 하위 4비트. 하위 4비트를 0으로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0x, 여기는 F0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그죠? 예. 자, 같은 방법으로 이번엔 스위치 1이 눌렸다. 스위치 1이 눌렸다. 그러면 똑같이 얘는 상위 4비트를 키면 1로 만들면 되죠. 그래서 F0. 자, 그 다음에 끌 때는 얘는 상위 4비트를 0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0x, 0, f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죠? 예. 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겠죠. 그죠? 예. 자, 이번에는 조금 달라요. 요번에는 뭐가 바뀌었죠? 앞에 거랑 스위치 상태는 똑같죠. 스위치 상태는 똑같은데 LED가 좀 바뀌었죠. LED. 자, 요번에는 LED가 0에서 켜져요. 0에서 켜지고 1에서 꺼져요. 그죠? 예, 그러면 스위치 쪽은 로직이 똑같을 거예요. if문의 조건식은 똑같아요. 자, 그런데 뭐만 바뀌었어요? 예, LED를 켜고 끄는 게 바뀌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소스 코드를 한번 가보면, 자, 우선 스위치가 연결된 포트 E는 00으로 해서 방향을 입력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자, LED가 연결된 포트 C는 출력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0에서 켜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FF를 줘서 모두 꺼주고요. 자, 그 다음에 스위치 온오프 확인하는 거는 동일하다 그랬어요. 자, 이번에는 여기 보시면 앞에 거는 스위치 LED를 킬 때 오화 연산을 썼는데 여기서는 AND 연산을 썼죠. 예, AND 연산을 썼죠. 왜요? LED를 켜야 되니까. 켜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얘는 0을 줘야 켜진다 그랬죠. 2회로는. 예, 그래서 AND 연산하고 오히려 끌 때는 어떻게 해요? LED를 끌 때는 얘는 오화 연산 1을 줘서 꺼버리죠. 예, 그래서 동일해요. 자, 하위 4비트를 0을 줘서 켜야 돼요. 하위 4비트를. 그래서 0x F0로 예, 하위 4비트를 끌 수 있겠죠. 자, 이제 다시 끌려면 어떻게 해요? 끌려면 예, 4비트를 하위 4비트를 예, 1로 만들면 되죠. 예, 0F. 자, 스위치 1번 눌렀을 때는 상위 4비트를 켜야 되죠. 상위 4비트. 그러니까 상위 4비트를 0으로 만들면 되겠죠. 0F. 자, 이거는 또 상위 4비트를 1로 만들어야 되겠죠. 끌 때는 그래서 0x F0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하면 되겠죠. 그죠? 예. 자, 뭐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간단하게 좀 스위치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스위치 온오프 상태 확인해서 LED 켜고 끄고 이런 이제 간단한 걸 해봤고요. 프로그램 뭐 그렇게 처음 하시면 좀 헷갈릴 수가 있을 거예요. 요 비트 연산들이 들어가서 좀 헷갈릴 수가 있을 텐데 요거는 한번 잘 따져 보세요. 그냥 강의만 듣고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1010 정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1010 이런 것들을 연습장에 써가지고 왜 이렇게 되지 왜 이렇게 되지 요거를 한번 잘 고민해 보시다가 이해가 되면 요거는 이제 여러분 거가 되는 거죠. 그죠? 프로그램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이렇게 내가 모르는 거를 자꾸 보고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그게 노하우가 돼서 전문적인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으니까요. 처음에 너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한번 이렇게 좀 따라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자, 그래서 입력 포트와 스위치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